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혼녀를 유부남이 만났을 때 제대로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혼녀가 협박하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헤어지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람피운 남편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시면 제가 그 여자들을 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죠. 일단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다시는 외도를 하면 안 된다. 이번에 아주 미친 여자한테 제대로 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다른 여자 만나지 마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나는 여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일 수가 없다. 분명히 뭔가가 이제 결핍이 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부남을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랑 엮여가지고 좋을 것이 있겠느냐.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잠자리 하는 여자라고 해서 다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잠자리 하는 여자라고 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럴 여자는 내 새끼 낳아준 내 와이프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 하시면서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이렇게 협박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이혼녀 상간녀를 어떻게 떼낼 것인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분들이 참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많고 참 사회생활 오래 한 분들인데, 이렇게 상간녀한테 좌지우지 끌려다니면서 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 이 여자가 살짝 간을 보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싹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거기에 아이고 하면서 그 협박에 넘어갔을 경우에 상간녀가 요게 먹히는구나, 얘가 요것이 두렵구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이걸로 이 남자를 조종하려고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즉시 헤어지자 하고서는 바로 차단하고 어떠한 그 틈도 주지를 않아야 되는데, 헤어지자고 하는데 약간 내가 불안한 거야. 얘가 미쳐가지고 우리 집에 막 뛰쳐오면 어떡하지? 얘가 진짜 우리 회사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얘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 하면서 요 틈을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차단도 안 하고 서서히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통로를 남겨놨다가, 그러면 상간녀가 이 남자가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나 못 잊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걸로 이제 싹싹 이제 꼬여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 가정이 깨지는 거, 자기 마누라가 아는 거,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다. 자기 회사에 알려질까봐 그게 두렵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문기사에 낸다 그러면 이 사람 되게 두렵겠구나. 내가 이거 인터넷에 네이트판 같은 데 올린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두렵겠구나 해서 그 부분을 살살 긁으면서 이 사람을 협박하고 조종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헤어지기로 통보를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딱 끊고 어떠한 통로도 남겨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협박을 했을 때 처음에 아이고 알았어 하면서 가서 들어주면은 이 행동이 강화가 돼서 협박이 점점 세집니다. 점점 강도도 세지고 원하는 것도 세져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 협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어떤 분은 상간녀한테 돈을 줘서 무마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상간녀가 원하는 게 돈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몇백만 원을 줬어. 그래, 내가 그동안에 너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니까 이거 내가 너 위로금으로 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떨어지고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남자한테 돈을 뜯어냈잖아요. 더 뜯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미안해 라고 위자료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간녀는 그래 봐, 그거 봐, 네가 잘못했지? 네 죄가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남자를 죄인 취급을 하면서 자기가 갑질을 하려고 듭니다. 돈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간녀한테 끌려다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큰 게 두려움이죠. 우리 와이프가 알까봐, 얘가 어디 폭로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개망신을 당할까봐.
그런 게 이제 두려워서 얘한테 끌려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녀는 이 남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얘가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들먹이면서 남자를 협박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런 협박하는 여자들을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두렵지 않아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나 두렵지 않아. 와이프한테 알려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우리 집에 와서 알린다고? 야, 내가 먼저 알릴 거야. 우리 와이프 그리고 이미 눈치챘어. 너 가만 안 둘걸? 뭐 집에 와서 알린다고? 해봐. 그런다고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아? 우리 부부가 이혼할 것 같아? 야, 내가 너 같은 년 만난 게 한두 번이겠니? 너 같은 년 쓸도록 빽빽했어. 근데 우리 와이프 나랑 이혼 안 해. 네가 폭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 너가 잃을 게 더 많을걸? 이러면서 나 두렵지 않아. 해봐 어디. 이런 태도로 하면 상간녀가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두렵지 않아 라고 상간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하셔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보다 그래 집에 알려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책임져야지 그거는. 내가 이미 저지른 일이고 과거의 일이고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와이프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와이프한테 내가 싹싹 빌면서 가정 회복할 수 있어. 너가 알리든지 말든지 이미 나는 그거는 각오가 되어 있어 라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 걱정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진짜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떡해요. 저 여자가 나는 이미 다 지웠어요. 우리 와이프가 볼까봐 걔랑 주고받은 카톡이니 문자니 사진이니 동영상이니 싹 다 지워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받았던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폭로할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끌려다니면서 돈도 뜯기고 못 헤어지고 자꾸 섹스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셔야 된다. 와이프가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와이프가 알면 더 좋아. 어차피 내가 얘기 못하는데 네가 얘기 좀 땡큐. 차라리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상간녀가 그거 가지고 쥐락펴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책임질 각오를 하셔라입니다. 진짜 상간녀가 미쳐가지고 집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네 남편이 나랑 몇 년 동안 붙어 먹었다. 너 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니? 네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런 것도 막 보냈어. 우리들이 찍은 동영상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폭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두렵기는 하지만 이미 내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새벽에 자는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사실은 내가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자가 지금 폭로하러 우리 집에 오고 있대. 당신 좀 일어나봐.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번 이 일만큼은 당신이랑 나랑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 아내분도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남자가 지금 어쩐지 몇 달 동안 좀 이상하더라. 넋이 나가 있더라. 그게 저렇게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저랬던 거구나. 지금까지 이 병신 마음고생 심했구나. 알았어. 너 일단 내 뒤에 숨어봐. 내가 그 여자 상대할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상대하고 상간녀 소송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여자를 떼냈어요. 그러니까 상간녀를 떼낼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처가 나서가지고 이 여자를 대적을 해야 본처로서의 이 위험과 사회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 상간녀를 대적을 해야 떨어지는 거지. 내가 뭐 이 상간이한테 빌고 뭐 돈을 주고 막 끌려다니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화가 누그러지고 떨어져 나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가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와이프가 알면 내가 책임져야지. 이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그냥 각오를 해야 오히려 이 상간녀를 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남편분은 이렇게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 상간녀 소송을 남편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알아봐서 변호사도 선임하고요. 증거 같은 것도 자기가 어차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 그 와이프 대신에 소송을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상간녀가 이 아내를 자극하려고 막 일부러 와이프 열받을 만한 증거를 막 내기도 하는데 그거를 와이프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남편이 알아서 이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안 그래도 지금 쇠약해진 아내는 좀 보호를 하고 이 상간녀는 와이프 대신에 남편이 응징하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남편이 알아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확실히 정리하고 아내의 편에서 맞서서 싸워주니까 아내분은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거
이후에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가정에 잘하는지,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또, 아, 그래, 바람은 피웠지만 그래도 미안한 건 있구나,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 네가 한번 이번에 된통 당했으니까 다시는 바람 못 피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이런 가족들은 또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 피웠다는 것만으로 이혼하고 막 이런 가정은 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운 것이 들통이 난 이후에 이 바람 피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느냐 파탄이 되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피운 거가 들통이 날까봐 걱정을 해서 이를 점점 키우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바람을 피웠어서 정말 미안해 하면서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이 해결을 같이 해 나가자고 하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하는 게 오히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간녀한테 협박당하고 좌지우지 당하면서 어떡하지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겁나는 것을 내가 겁내하는 것을 상간녀가 알고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와이프가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알릴 기세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저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에게 한번 뒤었으면 다시는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죠.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가정에 잘하는 것, 그것만이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